주취감경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주취감경 폐지 청원, 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이제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조두순 사건이 지난 2008년도에 이제 발생이 됐고요. 조금 전에 보도된 대로 어린 그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천인공노할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검찰이 그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12년으로 예.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년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조두순이 나오게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이 끊임없이 자기는 계속적으로 술에 쩔어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심신미약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어떤 하나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조두순이 교도소 내에서 뭐 몸을 길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 이 청원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그 심신미약을 그 이유로 해서 감경을 한 이런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판사의 재량권이 제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그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술 취한 것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청원도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불을 또 보탠 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자신이 환각죄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본인이 다 계획적으로 해놔놓고도 술이 아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취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현행법상의 그 형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3단계 그 범죄책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 경우에 사람을 죽이면 그 죄로 살인죄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법 10조 이할 때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한마디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나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아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주취감경과 같이 해서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그것을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을 했다가 다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그런 가운데 또 사선 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번 재판에 나와서도 본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금 좀 말씀했는 것처럼 아예 그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책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최초부터 계획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령 일부 그 어떤 약에 취했다 한다 하더라도 현행 형법상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사실상 책임 면제시켜주지 않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계획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일단 주취감경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10조에 보면은 이른바 책임 감경 내지 면제 사유로서 그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른바 심신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주취감경 같은 경우에는 10조 2항인데요. 심신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범죄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술을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대로 필름이 끊겼을 때 얘기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당 부분 형을 감경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이른바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가혹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그렇게
그 판단을 했다가 예, 예. 술을 많이 취한 그런 내용을 인정해서 실질적인 판단 선고형은 12년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데 예.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어떤 처벌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 주치감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견해인 것이고 이번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오 교수님께서도 술에 취한 상태를 과연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좀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예. 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술만 먹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은 1898년에 영국인 그 비숍 여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 조선이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짐승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예, 예. 이런 어떤 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관에 있어서의 어떤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술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감경을 해준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왜 가중처벌을 합니까? 음주운전은 저희가 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이제 형법 제10조 3조에 보면은 위험한 발생을 예견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음주라든가 마약을 복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폭행이라든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고 예, 예. 또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경우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또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주치라고 하는 것, 즉 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 술 마시는데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관대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음주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음주 범행 현황입니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40%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게 2006년 경찰청의 범죄 통계입니다. 또 성폭행 범죄자의 경우는 무려 30% 가까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실무를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남성성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고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시다시피 뭐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술 먹고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예.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해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음주에 따른 범행이 굉장히 만연한 것 같은데 좀 전에 통계 같은 경우에도 예. 2016년 경찰청 통계인데 전체적으로 한 살인 내지 살인 미수가 거의 1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90건, 한 40% 가까이가 술 먹은 상태에서 욱하는 바람에서 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6,5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서도 보면은 한 30% 가까운 것이 술을 먹은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까지 보면은 술을 먹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형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다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데요. 예, 예. 옛날하고 달리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이른바 주치감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형사정책적인 판단을 해오기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성분들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법은 항상 느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법적으로도 조금 이 현 시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